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1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다. 다음 중 그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원뿔대잖아요. 맞나요? 이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뭐다? 등변 사다리꼴. 그냥 사다리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오케이? 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모양은 뭐다? 원이고요. 그쵸? 높이에 따라 원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쵸? 다음에 뭐 있어?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더라? 타원. 그쵸?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더라? 동굴 모양.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더라? 역시나 사다리꼴. 아, 생각을 해봐. 위에 평평한 거 잘라서 선 모양 그려주죠. 밑에 평평한 거 잘라서 선 모양 그려주지. 옆에서 이렇게 둥글게 돼 있지만 모선 이런 모양 그려질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자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답은 몇 번? 그냥 나오는데? 되나요? 920번. 그냥 틀린 거 질문한 거야? 응? 확실하게 물어봅시다. 그냥 틀린 거 질문한 겁니까? 모르는 거, 확실하게 모르는 거 질문한 겁니까? 알겠어. 그럼 해줘야지. 자, 오른쪽 그림의 직선 L로부터 1cm 떨어진 직사각형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식에서 생기는 회전체에 대해 다음에 답하시오. 1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의 길이. 자, 일단 회전체 이렇게 만들어질 1회전 시켜서 만들어질 거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라면 이런 모양이 그려진 거라는 건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죠? 대칭.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그럼 하나 넓이 구해서 2배 한 게 1번의 답이겠죠. 얘 높이는 4래요. 얘 가로의 길이는 2래요. 그럼 이 하나의 넓이가 얼마야? 2배 하면 1번의 답. 평면도형의 넓이니까 단위는 뭐다? 제곱센치. 됐나요? 2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이렇게 잘라서 수직으로 그럼 얘가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안에 비어있는 원이 그려질 거고 원의 중심은 똑같겠죠. 그래서 얘 넓이 구하라는 거겠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선 딱 그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만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가 1일 거 아니야.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2파이 R, 2파이 R, 2파이 R. 아우 목 아파. 되나요? 반지름 2배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로 생각해도 돼요. 원의 둘레는. 됐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넓이가 아니라 단면의 둘레의 길이 구하랬잖아. 둘레라 하면 둘러싼 애들의 길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자, 원의 둘레 원의 넓이 평면도니까 대문자 S로 쓰고요. 파이 R 제곱입니다. 반지름 제곱한 거예요. 파이 붙이시면 돼요. 원의 둘레 길이 평면도형에서 길이는 일반적으로 소문자 L로 써요. 됐죠? 원의 둘레 2파이 R인데요.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은 대문자 D로 쓰거든요. 지름 곱하기 파이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됐죠?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지름이 2잖아.
맞죠? 둘러싼 애들의 길이니까 얘는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는 2파이고요. 이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3이고요. 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3이야. 지름이 얼마야? 6. 둘을 뭐 하자? 뭐 하자? 그럼 얼마다? 단위는 뭘까? 센치요. 길이잖아. 어떡하지? 질문하는 것마다 다 틀리는데? 어떡하지? 921번. 이번엔 4분원이고요. 반원이고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래요. 얘를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요. 자꾸 둘레랑 넓이 구하래. 자, 둘레는 둘러싼 애들의 길이고요. 넓이는 말 그대로 넓이니까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이잖아. 맞나요? 일단 둘레의 길이는 이 도형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빼야 돼요. 둘레의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 길이는 지우야 얼마일까? 반원이야. 원 둘레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야? 얘 지름이 얼마야? 2파이의 절반이야. 2파이의 절반이야. 이 길이는 얼마일까? 졸려. 반지름 얼마야? 지름 얼마야? 6파이의 절반이야. 이 길이 얼마일까? 이 길이 얼마일까? 얘랑 얘는 동류항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산하면 얼마야? 단위는 뭘까? 길이니까 센치.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지? 자, 원의 절반 넓이 구할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반지름 제곱한 거에 파이 붙인 게 원의 넓이입니다. 그죠? 그럼 이 원의 넓이는 얼마? 파이. 그게 절반이니까 이 반원의 넓이는 얼마? 2분의 파이. 반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이 반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한 거에 파이니까 얼마? 계산 좀 해줘. 계산 잘하잖아.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제곱하면 얼마야? 파이 붙이면 뭐야? 그거 절반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9파이. 동류항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돼?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끼리 개수의 합계선이 동류한 계산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야? 단위는 뭘까? 넓이래니까. 복습해.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 복습하세요.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1학년 거 몰라도 2학년 거 잘 되겠지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아무것도. 초등학교 때는 연산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 연산은 기본 연산이기도 하고 5학년 거 몰라도 6학년 거 되고요. 4학년 거 몰라도 5, 6학년 거 돼. 근데 중학교 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연산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개념 갖고 생각하는 걸 배우는 게 중학교입니다. 연산만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생각하는 거 배우셔야 돼. 고민하는 거. 뭘 갖고? 개념 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 해야 들어. 안 하면 안 늡니다. 모르겠어? 이거저거 다 해봐. 틀렸다고 뭐라 안 하잖아, 이거는. 지금 많이 틀리고 지금 많이 고쳐봐야 시험 때 안 틀리잖아. 시험 때 틀리면 뭐라고 한다니까? 너네만 뭐라고 하는 거 너네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뭐라고 하죠. 안 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틀리라고요. 지금 고민하라고요. 시험 때 가서 고민하지 말고요. 늦어, 그때 고민하면. 지금 맞는 방법, 틀린 방법 다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 때 내가 선택해서 풀어요. 생각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해보세요. 알게 됐으면 본인 거 만드세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빨리 끝내버리세요. 그게 나아. 그렇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다음을 물으면 답하시오.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잴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 구하고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잴 때 생기는 단면의 원의 넓이가 가장 클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2번을 모르겠다 이건겠네. 얘 대칭으로 이렇게 그릴 거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얘니까 이 단면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그쵸?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 곱하기 얘 하면 돼요. 얘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 근데 둘이 넓이 같으니까 둘의 합한 거 넓이 구할 거니까 단면의 넓이 1번의 답은 둘 곱한 걸로 얘기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단위는? 자, 이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 중에 가장 큰 원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 맞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얘 절반이니까 얼마야? 얘 절반이니까 얼마야? 24.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얘 곱하기 2분의 1도 있지만 얘 곱하기 2분의 1도 있다고요. 얘 90도니까.
그러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로 해서 2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은 10분의 48이고요. 약분하면 5분의 24가 되겠네요. 그죠?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 얘가 답이고요. 단위는 뭐다? 길이니까 센티미터입니다. 소수점으로 써도 답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때 아닌 다음에는 소수점 안 씁니다. 오케이? 대부분 기하분수로 씁니다. 됐을까요? 다음에 900 몇 번이냐? 933번? 모선의 길이가 8.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각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전개도를 그릴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 맞나요? 원뿔대의 전개도는 일단 옆면은 어떻게 그린다?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뭐 하는 걸로? 빼는 걸로 그리시면 돼요.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대답해. 대답 좀 해주시. 참. 다음에 밑면 반지름 6자리가 있고요. 큰 밑면 반지름 10자리가 있고요. 모선의 길이가 얼마다? 8이다. 이 전개도에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둘의 길이 더하고 8이 16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요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와 어떻다? 자,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2파이알. 2파이알. 지름에 파이 붙이는 거. 2파이알. 2파이알. 반지름의 2배의 파이. 얘 반지름 얼마? 2배 하면 그거에 파이 붙이면 그게 이 원의 뭐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이 지율이한테 물어봐야지.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요? 2파이알. 반지름 얼마다? 2배 하면 파이 붙이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둘레죠. 그쵸? 근데 내가 잘못 봤네. 각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라네. 그럼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 더하기 얘를 한 방에 얘 몇 배로 얘기하면 돼? 2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한 걸 한 방에 얘 몇 배로 얘기하면 돼? 2배. 얘와 얘밖에 없죠? 길이 더하는 건 옆에서 8이 16. 얘는 무슨 계산이 된다? 동류한 계산. 단위는 뭘까? 센티미터. 대답을 이렇게 좀 해줘요. 꼭 이렇게 물어봐야만 대답을 해주나? 983번.
자,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3개를 쌓아서 만든 입체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온 인데 정육면체를 그리고 얘기할게요. 얘를 쌓아서 만든 입체 도형이야. 이런 잘못 그런데? 얘까지죠? 이런 입체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아니라 쌓아서 만든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됐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면 되긴 하는데 생각을 조금 해야 돼. 건널비는 둘러싼 애들의 넓이거든요. 됐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보면 전개도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합니다. 앞면이 몇 개? 앞면과 넓이가 같은 거. 앞면, 뒷면 몇 개? 2개. 옆면과 넓이 같은 거 몇 개? 2개. 윗면과 넓이가 같은 거 몇 개? 2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내가 바라보는 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 이게 앞면이죠. 그죠? 이게 앞면인데 뒷면도 얘랑 모양 똑같지. 그쵸? 이거 2개 구하면 되고요. 옆면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이거죠. 맞나요? 근데 이쪽도 있고 반대편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개? 2개. 될까요? 윗면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근데 밑면에서 바라보면 또 이렇게 있을 거야. 맞죠? 이면과 이면은 넓이가 어떻다? 넓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를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이러면 건널비 다 구하죠. 됐을까요? 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냐면 3이래요. 얘가 9고 얘가 9고 얘가 9고 얘가 9고 9, 9, 9네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7, 9? 7, 9? 아이씨 뭐야 왜 틀렸어? 잠깐만요. 아니 2배 해야지. 깜짝이야. 그쵸. 7, 9? 7, 9? 7, 9? 고마워. 그러면 7, 9, 63은 얘들의 합인 거죠? 모두 다 2배니까 2배까지 하면 답이겠죠? 얼마일까요? 단위는 뭘까요? 넓이니까. 구구단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는구나. 983까지 했고요. 988번 해봅시다. 지우개 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기둥 위에 작은 원기둥을 올려놓은 모양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잘 그리지 않냐? 그치?
입체다 잘 그리지 않으세요? 역시 떨떠름한 저 표정은. 자, 얘 겉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실은 둘러싼 애들의 넓이니까 위에 입체 도형에서 위에 원기둥에서 윗면의 넓이, 옆면의 전개도, 윗면은 빼고, 그쵸? 요 사이에 있는 큰 원에서 작은 원 뺀 거의 넓이, 옆면의 넓이, 다음에 밑면 얘들을 구해서 더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원과 이 원은 어떻다? 합동이에요. 그래서 얘를 아예 안으로 집어넣어서 원 하나 넓이 구해버리시면 되고요. 그쵸? 나머지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구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얘들을 구하기 위한 얘의 가로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6파이죠? 이해돼, 지우야? 들어가고 있어? 요 길이는 6이고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그쵸? 얼마라고요? 자, 얘 가로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10파이죠? 8이고요. 얘랑 또 합동이네 보니까. 그럼 얘는 구하지 말고 몇 배 하면 돼? 얘를 2배 하면 돼. 자, 구합시다. 66에 36파이고요. 55, 25파이의 2배니까 50파이고요. 얘가 80파입니다. 얘들의 합이 겉넓이에요. 130에 166파인가요? 맞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 다음에 996번. 다음 그림과 99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 A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cm, 높이는 5cm. 얘가 2cm, 높이는 5cm. 원기둥 B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 이다. 이 원기둥 B의 부피가 원기둥 A의 부피의 2배래요. 그러니까 이 B라는 부피는 A의 부피의 2배 한 거와 같대요. 이 얘기죠. 이거일 때 원기둥 B의 높이는 구하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이는 소문자 H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지우리.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왜 그렇게 구하냐면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다야, 지우야. 날 봐야지 왜 딴 데 봐. 그죠? 여길 봐야지. 나 지금 이게 손으로 하고 있잖아. 여길 봐줘야지.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가 높이계만큼 있다야.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건 곱하는 걸로 표현을 하잖아. 그쵸? 부피라는 건 채워진 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밑면이 높이계만큼 채워져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됐습니까?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외워져야 돼. 이 의미를 가지고. 됐죠? 그렇다면 이 A라는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4파이 곱하기 5요. 근데 얘한테 몇 배 한 거? 2배 한 게 B라는 애의 부피와 어떻다? 같다. 그죠? 그러면 66에 36파이 곱하기 높이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근데 실제 계산은 반지름 제곱한 거에 파이 붙이면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그쵸? 공식도 외워야 되고 하는 행위도 하셔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등식이잖아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식은 뭘 쓸 수 있다? 등식의 성질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내 입맛에 맞게 등식의 성질만 이용한다면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고 h는 나머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야.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고요. 양변을 36으로 나눠준다고요. 4, 9, 36이니까 얘가 9가 되면 되고요. 그럼 9분의 5, 2, 10이 답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왜 가능하다고? 등식의 성질이 가능하니까. 그게 개념이라고요. 됐습니까?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할 거? 이 대답은 되게 잘해주네. 다음에 998번. 아랫부분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기둥 모양의 병에 그림 1과 같이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병을 그림 2와 같이 거꾸로 세워 수면이 밑면과 평행하도록 하였더니 물이 없는 부분의 높이가 10cm가 되었을 때 이 병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병 안에 물이 들어있어. 이게 채워진 양이죠. 그죠? 이 채워진 양이야. 내가 병을 뚜껑을 닫았잖아.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잖아. 이렇게 뒤집는다고 해서 들어있는 물의 양, 즉 그 부피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워진 양에 대한 부피를 구했잖아요. 이만큼이 비워진 양이잖아. 얘를 뒤집어서 여기 채워진 양과 여기 채워진 양의 부피는 똑같다고요. 여기 비워진 양과 여기 비워진 양의 부피는 또 어떻다? 똑같다고요. 그러니 왼쪽에서 채워진 양의 부피와 오른쪽에서 비워진 양의 부피를 구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그게 병의 부피예요. 자, 왼쪽에서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얘 높이가 12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물의 부피는 16파이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내고요. 자, 오른쪽에서 이 비워진 양을 구하면 돼. 반지름이 4고요.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16파이에 곱하기 10을 한 게 비워진 양의 부피이고요. 즉 병의 부피는 채워진 물의 양과 비워진 공기의 양? 그 둘을 더하면 병의 부피니까 이 둘을 더하면 되는데 모든 항에 똑같이 16파이로 곱하는 게 있으니까 분배 법칙의 역과정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16파이에다가 12 더하기 10 한 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럼 22 곱하기 10, 이것도 어려운데? 22 곱하기 16파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22 곱하기 16파이를 계산할 거니까 32니까 32, 320에다가 16에 이건가? 잠깐만. 16 곱하기 2가 32. 32구나. 32에 그럼 352파이가 답이겠네요.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이제 1001번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가 54파이 세제곱센치. 부피 알려줬어요. 근데 입체도형이 기둥이야.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밑면이 부채꼴이야. 높이 h라고 하고요. 밑면의 그 부채꼴의 반지름이 3이래요.
부피까지 알려줬어. 부피는 볼륨의 앞글자 V로 쓰고요. 얘가 54파이래요. 단위는 일단 생략. 이럴 때 높이의 값을 구하래요. 아니 뭐야, 밑면의 넓이하고 높이한 게 얘잖아. 등식 만들라는 얘기네요. 그럼 밑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잖아.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게? 지우야. 부채꼴의 넓이. 그것만 기억나지? 아주 그래. 반지름,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 부채꼴을 이야기하는 선 공식 몇 개를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3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부채꼴은 여기가 항상 원의 중심이어야 돼. 부채꼴은 반지름 호로 이루어진 애니까 이게 정의야, 부채꼴에. 됐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원의 둘레를 구하고요. 거기에 원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의 비를 곱해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건 알잖아, 이제. 여기에 뭐만 곱해주면 돼? 중심각에 B만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부채꼴의 넓이 또한 마찬가지야. 원의 넓이에다가 원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의 B만 곱해주면 된다고요.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외우면, 그걸로 외운 거구나. 그래서 진짜 다 알아야지, 다. 하나의 원 안에서 이 값과 이 값은 같을 거잖아. 역시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공식을 하나 유도하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 해서 부채꼴의 넓이와 호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던 3학년이 되었던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던 부채꼴이 나오면 이 3가지 공식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식들이 얘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둘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얘 또한 숨겨진 속뜻은 호의 길이, 반지름, 중심각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넓이, 반지름, 중심각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넓이, 반지름, 호의 길이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셋 다 필요한 식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고 구하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쓰이는 공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들었습니까? 잘 들렸습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호의 길이, 반지름, 중심각 3개 중에 2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이라고요. 넓이, 반지름, 중심각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이고요. 넓이, 반지름, 호의 길이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이에요. 단순히 호의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고 넓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얘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 구하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공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을까요? 잘 들렸을까요, 이번에? 잘 들렸을까요? 부채꼴이 나오면 이 3개의 공식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 중에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까지는 필요 없고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하라 이거야. 일단 원의 넓이 구할 거야. 3을 제곱하면 얼마야? 9 파이 곱하기 360도는 120도가 몇 개게? 240도는 120도가 몇 개게?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면 되겠죠. 이 부채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한 개 54파이와 어떻다? 등식이네.
높이 h 구할 거네. 3으로 약분하면 일단 3이고 6파이네. 6, 9, 54네. 9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단위는 문제에서 센치라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다 끝났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이번엔 그럼 166쪽부터 하면 되나? 또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적어야지. 지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부채꼴 먼저 그리고. 부채꼴이야. 여긴 항상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부채꼴은 반지름 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반지름, 얘가 중심각, 넓이, 호의 길이 L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지우야.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원의 둘레.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중심각의 B 이렇게 표현해요. 됐습니까? 지우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내가 얘를 뭐라고 표현해? 원의 넓이. 얘를 뭐라고 표현해? 중심각의 B로 표현해요. 됐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고. 됐지? 은서야. 맞지? 내 이름 또 까먹은 거 아니지? 맞지? 어씨. 은서. 저 무슨 공식 얘기해야 돼? S는 2분의 1 RL이고요. 얘가 넓이 공식이 아니야. 넓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됐죠? 얘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수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등과정까지 흘러가면서 관계식이란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그러니까 그게 연립이야, 실은. 그쵸? 문자를 줄여갈 수 있는 식이 관계식이란 말이야.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 3가지입니다. 부채꼴이 나면 무조건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형 6번으로 갑시다. 유형별로 문제 푸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 숙제입니다. 자, 100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이 입체 도형에 가만히 봤더니 안에 구멍이 뚫렸는데 삼각형 모양의 기둥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5, 정사각 기둥이네요. 그리고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2인데 여기 90도란 표현까지 있어요. 다음에 높이가 6이고요. 뭐 하는 거야? 됐죠? 자,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지우야? 기둥의 부피. 밑면의 넓이가 높이계만큼 있다고요.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높이요.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다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이 기둥의 부피는요. 이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죠. 맞나요? 그치? 정사각형 5525에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이게 밑면의 넓이야. 여기 직각 표시 있다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6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23 곱하기 6 하면 되니까 6, 22, 120에다가 6, 38 더했으면 되니까 138이 답이다. 단위는 세제곱센치야. 다음 유형 1009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에다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입체도형은 어쨌든 몇 각형이야 이거? 1, 2, 3, 4, 5, 6. 육각 기둥이에요. 기둥은 각기둥은 특히나 옆면이 직사각형이고요. 밑면이 합동인면 두 개로 그려지는 거예요. 높이가 10이고요. 얘가 두 개니까 곱하기 2 할게요. 잘못 그렸나? 뭐 이런 식. 그래서 가장 긴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가 5고 하나가 3이고 하나가 2고요. 얘가 8이래요. 그러면 요 길이가 10이고요. 요 길이가 8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봐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얘랑 같고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얘랑 같으니까 이 밑면의 둘레는 둘 더한 거의 2배예요. 됐나요? 36이야. 그러니까 옆면은 360이고요. 밑면의 넓이만 구하면 돼. 얘는 방법이 사람 따라 다른데 전체에서 작은 걸 뺀 걸로 표현해도 되고요. 잘라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잘라서 계산하는 걸 선호해요. 왜? 빼기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얘 2배 하면 되니까 148. 얘랑 더하면 답이겠죠. 그쵸? 500, 608. 응? 뭘 틀렸냐? 잠깐만요. 얘가 3이구나. 얘가 5고. sorry. 그러면 30에다가 58, 40. 70, 7, 24, 140. 400, 500. 자, 제곱센치. 겉넓이니까요. 유형 8번. 1015번. 자, 직사각형 모양을 1회전 시켜서 생기는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하래요. 그 원기둥이죠?
될까요?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란 거예요. 기본 도형의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 구하면 되니까 옆면인 직사각형의 넓이에 밑면인 합동인 원 두 개의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이고요. 자,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4파이고요. 높이는 5예요. 그럼 밑면의 넓이는 2는 4파이의 2배니까 8파이고요. 옆면의 넓이는 5, 4, 20파이니까 건널비는 28파이 제곱센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다음 유형 1021번. 지금 참 쉽게 느껴질 거잖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고3 때까지 다 가져가셔야 돼요.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느끼는 바로는 애들이 초등학교 공부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애들이 보통 갖고 있는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잊어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4학년 거 한 거 까먹고 5학년 공부하고 5학년 거 한 거 까먹고 6학년 공부하고 그 중학교 1학년도 1학년 거 공부하고 까먹고 2학년 올라가려고 그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을 버리고 중학교 2학년 걸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알지 않아? 수학은 이전 학년 게 안 되면 다음 학년 거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죠. 그죠? 맞죠? 초등학교 거 책 있어? 왜? 1학년 거 버릴 거야? 그지? 모르면 찾아봐야지. 천재야? 한 번 공부하면 다 알아? 다 기억하고 있어? 그죠? 항상 새 책으로 찾아볼 거야?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책으로 찾아보는 게 제일 편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1, 2, 3학년 거 버리는 애들 있거든? 왜 버려? 다 알아? 딱히 뭐 버리지 말라 강요하진 않지만 누구나가 알고 있거든? 중학교 거 모르면 고등학교 거 안 되고 초등학교 거 모르면 중학교 거 안 되고 중학교 1학년 거 모르면 중학교 2학년 거 안 되고 중학교 1, 2학년 거 모르면 중학교 3학년 거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 누구나가. 그지? 근데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수학책을 정리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책들을. 왜? 적어도 개념서는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면 찾아봐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1, 2학년 거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중학교 1, 2학년 거 책이야.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거 다시 공부하려면 책 다시 사? 다시 볼 거야? 그거 안 한다니까? 근데 왜 열심히 본 책을 버려? 여기까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7cm 이등변 삼각형의 사각뿔의 건널비 구하래요. 자, 뿔은요. 뿔의 옆면은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생기고요. 항상 합동일 수는 없는데 얘는 정사각뿔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옆면이 모두 보다 합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면 하나 4, 4, 16 더하기 옆면 4개를 구해서 더할 건데 옆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건널비예요. 평면도형의 넓이는 대문자 S로 표현하고요. 왜 S로 표현하냐면 영어권에서 그 평면도형의 넓이를 스퀘어라고 표현을 해요. SQUAR인가? 영어는 잘 모르니까 이 중에 앞글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의 넓이를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 구하면 돼요. 16 더하기 2랑 약분돼서 2니까 8, 7, 8에 56 더해주면 얼마? 60, 72이고요. 단위는 센치의 제곱이겠죠. 문제에서 센치라고 표현했다면.
자, 1024번 갑시다. 문제 이렇게 넘어갈 때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있다고 얘기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질문 없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같이 가줘야 돼. 항상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모르는 게 설명 딱 했을 때 모를 때가 많아요. 자, 1024 오른쪽 그림 같은 원뿔의 건널비가 24파이 제곱센치일 때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 구하래요. 자, 건널비 얘기했으니까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거든요. 요거 좀 얘기하고 넘어갈까? 또 물어봐야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원뿔이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 R이고 모선의 길이 L이에요. 얘 전개도는 부채꼴 하나와 밑면인 원 하나고요. 얘가 반지름 R이고 얘가 모선의 길이 L이에요. 됐죠? 자, 여기 있는 공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증명할 건데 이거 안 했나 내가? 안 했어? 해드릴게요. 할 건데 지금 쓰는 R과 L은 여기 있는 애들이야. 됐죠? 일단 얘 둘레는 이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는 2파이 R이에요. 됐죠? 자, 옆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주어졌다.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넓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일단 호의 길이 2파이 R은요. 이 공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2파이 반지름 L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X로 이야기할 거고요. 요 X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 X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2파이 약분되고요. L로 나누고요. 즉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L분의 R 곱하기 360도라는 공식을 하나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해. 까먹고 싶으면 까먹어. 복잡하게 얘 갖고 하면 되지. 상관없어. 나랑은 상관없거든. 나는 이걸로 할 거야. 편한 대로 하세요. 다음에 옆면인 부채꼴의 넓이, 얘를 S라고 표현할게요. S는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 L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R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가 약분되고요. 얘는 R 곱하기 L 곱하기 파이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 원뿔의 옆넓이는 RL 파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여기 파이 R 제곱으로서 이 원의 넓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돼. 굳이 뭘 외워. 이걸로 하면 돼. 근데 난 이걸로 할 거야. 편한 대로 하세요. 됐죠? 집에 외우지 마 절대로. 나만 쓸 거야. 나만. 어씨. 자, 봅시다. 그러면 건넓이 알려줬으니까 얘 전개도 이렇게 그릴 거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요. 얘가 L이고요. 이거 L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9파이야. 맞죠? 얘는 3L파이야. 이 둘을 더한 게 24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거 모르면 실은 저 공식들 갖고 다 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L파이 더하기 9파이가 24파이와 같다라는 걸 가지고 L의 값을 구할 거예요. 3L파이는 9 뺐으니까 15파이. 파이 약분되고 L은 5 이렇게요. 단위는 센치겠죠.
이 지울 겁니다. 지웁니다. 지웁니다. 자, 유형 11번, 1030번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전개도의 넓이 구하래요. 얘가 중심각이 140도고요. 모선의 길이가 18이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을 모른다라면 중심각과 반지름 가지고 호의 길이 구하고, 호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서 넓이 구하고 원의 넓이 구하고 하면 돼요. 됐죠? 근데 우리는 L분의 이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R 곱하기 360도가 140과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얘가 20도인가요? 맞죠? 그럼 R은 얼마다? 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얘가 49파이고요. L파이가 옆넓이라고요. 70에 7, 8에 56이니까 126파이. 그래서 둘을 더한 160, 175파이가 답일 거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유형 12번 1033번에 대한 이야기 또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원뿔대의 전개도를 바로 그릴게요. 자, 원뿔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전개도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4고요. 다음에 얘가 12이고요. 얘가 5, 얘가 10임을 알려줬습니다. 얘 건널비 구하래요. 나머지 왜 알려주지? 높이 3과 6은 별로 의미 없는데?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얘 넓이를 구합시다. 이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12 곱하기 10파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뺀 걸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곱하기 5파이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16파이고요. 얘는 144파이입니다.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120에서 20 뺐으니까 100파이네요. 그럼 건널비는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끝나요. 244, 250, 260파이. 단위는 제곱센치. 뭐 틀렸냐? 왜 320파이가 나오지? 반지름 뭐 틀렸나? 아, 미안합니다. 15입니다. 쏘리. 큰 거의 반지름은 얘예요. 쏘리. 그러면 얼마야? 120에다가 60은 180파이구나. 180파이에서 5, 4, 20은 160파이예요. 그러면 200, 304인데 310, 320파이. 유형 13번 1036번 풀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지율아,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기둥 부피를 구할 수 있다면 뿔의 부피는 그냥 기둥 부피의 3분의 1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사각 기둥의 부피에서 3분의 1을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80 곱하기 9 한 거에서 3분의 1만 하면 뿔의 부피예요. 83, 24에다가 0 붙인 뿔의 부피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다, 지우야? 3분의 1입니다. 유형 14번 문제 1042번. 어찌되었던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밑면은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요거 확인해야 돼요. 얘는 사각뿔이죠? 얘가 5이고 얘가 5이고 높이가 12. 얘가 13인데 이거 별로 의미 없고요.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어찌되었던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기둥 부피를 구하시라고요. 5, 25 곱하기 12 기둥 부피고요. 얘한테 몇 분의 몇? 3분의 1한 게 뿔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250에다가 50도 했으니까 300인가요? 100인가? 다만 밑면이 같은 기둥의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유형 15번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여기 질문할 거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정육면체가 아니어도 되긴 해.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라고 할게 일단. 정육면체가 있는데 각 모서리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입체도형, 얘를 삼각뿔로 보면 되거든요. 됐죠? 얘 부피는 이 정육면체 부피의 몇 분의 몇만큼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역시나 정육면체가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든 삼각뿔은 큰 정육면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걸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삼각뿔이잖아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는 문자로 표현한다면 이 길이는 2분의 1A고요. 요 길이도 2분의 1A고요. 요 길이도 2분의 1A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얘는 직각삼각뿔로 볼 수 있어. 맞나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뿔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밑면의 넓이고요. 얘한테 2분의 1A를 곱하면 높이를 곱한 거고, 뿔이니까 얘한테 3분의 1을 해버리면 저 작은 애의 부피를 A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16 곱하기 3이니까 30의 6, 48분의 1A의 세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실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A의 세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피는 정육면체의 몇 분의 몇? 48분의 1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떼어내고 남은 애는 정육면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일까?
48분의 47입니다. 이것까지. 얘 또한 마찬가지.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한다라면 요 길이 a, 요 길이 a, 요 길이 a니까 이 직각 사각뿔의 부피는 2분의 1 여기다 아까 좀 v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가 밑면의 넓이고요. 높이 a를 곱해주면 얘 뿔의 부피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6분의 1 a의 세제곱이 되고요. a의 세제곱의 의미는 이 정육면체의 부피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삼각뿔의 부피는 얘 그 정육면체 부피의 3분의 1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떼어내고 남은 애의 부피는 얼마만큼이다? 정육면체의 6분의 5만큼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고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들어서 찾는 방법들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얘가 굳이 정육면체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A, B, C라고 하면 얘가 A의 세제곱이 아니라 A, B, C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직육면체여도 돼요.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몇 번 찾아보시면 금방 되니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유형 15번에 1045번을 이야기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잴 때 생기는 삼각뿔의 부피 구하래요. 모서리 길이가 6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뿔의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래요. 그럼 정육면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다? 되나요? 외우고 있으면 좋고요. 외우지 않아도 돼. 외우지 않은 걸로 할게요. 이 길이가 6, 이 길이가 6, 이 길이가 6. 결국 요거 가지고 삼각뿔인데 얘가 직각, 얘가 직각,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밑면, 얘가 높이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밑면의 넓이고 높이 구하면 기둥의 부피고요. 거기에 3분의 1 하면 뿔의 부피가 되니까 이거 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3분의 1을 하고 왜 2분의 1을 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3, 2는 6이니까 얘랑 약분돼서 36 세제곱 센치가 부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형 16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인데 물의 부피 또한 차지하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냥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네.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맞지? 그리고 요 길이가 12, 요 길이가 10, 요 길이가 8입니다. 이 삼각뿔의 부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 길이 8로 보고요. 요 길이 10으로 보고 요 길이 12로 보면 이 밑면의 넓이를 갖고 있는 뿔의 부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해주면 기둥이고요. 얘한테 3분의 1을 해주면 뿔의 부피니까 요 길이를 그냥 구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결국 이렇게 가니까 대각선구로 가니까 이거라고요. 되나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16, 160 알면 편하다. 근데 이 과정을 모르고 알면 헷갈릴 거다. 기억을 못할 거다 나중에. 그러니 과정을 먼저 알고 외워질 때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야. 개념이거든. 모든 개념은 잊어버리지 않게 공부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일단 능숙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익숙하고 능숙한 가운데 나중에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오래 걸려도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다른 것들이 빨라져요. 됐습니까? 자, 이번엔 1051번 갑시다. 유형 17. 자, 오른쪽 그림같이 두 원뿔의 밑면이 서로 완전히 포개어지도록 붙여놓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다시 뿔의 부피는 지우야. 기둥부피의 몇 분의 몇? 뿔의 부피는 기둥부피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원뿔은 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고요. 밑에 있는 원뿔 또한 원뿔은 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요 입체도형의 이 원뿔 두 개를 붙인 거의 부피는 결국은 이 전체 원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을 구하면 된다? 3분의 1을 구하면 된다. 요거 이해될까요? 됐을까요? 그럼 밑면의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고요. 곱하기 높이는 9예요.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을 곱하면 되니까 32, 6, 38, 48파이가 답이고요. 단위는 세제곱이겠죠. 부피니까. 될까요? 나 편하게 푸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유형 18번 1056번 봅시다. 이번엔 이런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래요. 삼 이만큼이 6, 얘가 9. 뿔대의 부피는요,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뺄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근데 큰 뿔의 부피는 결국 큰 원기둥의 3분의 1이고요. 작은 뿔의 부피는 결국 작은 원기둥의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뿔대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뺀 다음에 마지막에 3분의 1 하거든요. 2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야. 나는 한 번만 하고 싶어서. 그래서 큰 원기둥은요, 9, 9, 81 파이에다가 곱하기 9 한 거고요. 작은 원기둥은 3, 3은 9 파이에다가 곱하기 3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계산해야 되나? 27을 빼야 돼. 아우, 얘는 빼야 되나? 이렇게 합시다. 9로 묶읍시다. 9로 묶으면 81 파이 마이너스 3 파이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9 곱하기 3분의 1 아직 남아 있어요. 시간 됐어? 아직 2분 남았네. 빼면 78파이잖아요. 그쵸? 곱하기 3분의 1 할 거니까 결국 3 곱하기 78파이를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73, 21, 210에다가 83, 24를 더하면 되니까 234파이가 답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다고요.
단위는 세제곱센치. 유형이 되게 많네. 됐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1058번까지가 숙제입니다.